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 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부실 사례를 전부 모아서 아예 이걸 뭐 보고서라고 해야 될지 편지라고 해야 될지 뭐 논문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 생각을 쭉 생각이 아니고 그 모아진 자료도, 그러니까 자료에 나타난 팩트들을 전부 모아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거관리 부실 사례 분석 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제목을 부실의 탈을 쓴 거악, 그 탈을 벗긴다 그러고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개표기 조작이라든지 대수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증거들은 이게 이미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의 차이 같은 건 이미 법원 판례가 돼버렸고요. 대법원 판례가 돼버렸고, 개표기 조작이나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아예 서버를 까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큰 거는 아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우리가 그 자질자질하게 이렇게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들이 발표한 자료 내에 있는 자료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원정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고의가 없다든지 실수라든지 그렇게 뭉개지는 상황을 보고, 그러면 얘들이 발표하거나 작성된 서류 내에 있는 그런 자질자질한 거를 다 털어서 그거를 전부 일단 걷어내고 나면 정말 중요한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이런 문제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분석 목적을 살펴보시면 여기는 제가 그나마 보고서라고 좀 말을 그나마 막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는 자질자질한 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원정 예에서처럼 실수다, 원인 규명이 불가하다. 원인 규명이 불가하면 그게 범죄인 건데, 최소한 직무유기인 건데, 이런 거를 전부 그냥 불송치, 각하, 혐의 없음, 이걸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선관위에서 실제로 뭔가 자료로 취합을 해서 발표하거나 작성되는 서류에서 이제 확정 선거인수, 우편 배달 통수,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이런 자료 내에서 이게 그냥 우리가 개표소 한 표 한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개표 결과표 한 페이지를 볼 때 같으면 거기에 있는 숫자는 1, 2 이렇거든요. 선거인수에서 투표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전부 이렇게 지금까지는 다 나눠서 봤었는데, 이거를 전부 망라해서 전부 다 모아보면 이런 먼지처럼 작은 거지만 덩어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전체 덩어리를 보고 이 부실 규모 자체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범죄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이고요. 이제 법적인 고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이제 박주원 변호사님께서 진행하는 재판 과정에 이 자료를 참고 자료라고 하나요? 하여간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이게 사실은 말을 이렇게 좀 예쁘게 써서 그렇지, 저는 이게 눈송이 눈발이 하나하나 날리는 거는 작지만 그게 다 모이면
눈덩어리가 되고 눈사람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덩어리를 아예 모아서 이제 그냥 전문 용어로 하면 압살, 예? 깔아뭉개서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뭐 그나마 익숙하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분들조차도 이 용어에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용어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확정선거인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번 같으면 4월 10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29일에, 그러니까 10 며칠 전이죠. 이렇게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날짜에 이제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국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자라는 의미라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소선상이나 제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선거일, 선거일 명부 확정 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공고를 해서 너네가 그날 집에 없거나 뭐 장기 요양병원에 있다든지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체류 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확정신고일 이전에, 그 확정일 이전에 신고를 받아서 별도의 명부로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선거인수. 이미 여기서 확정선거인수하고 선거인수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땐 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되죠. 뭐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게 사실상 무너진 게요, 이 관내 사전 선거인수는 주소지가 아닌 실제 투표에 참여한 투표의 읍면동 선거인수로 집계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처음에 확정선거인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명부로 만들었는데, 관내 사전 선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일동에 살더라도 이동에 가서 투표를 하면 이동의 사전 선거인수로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관내 사전 선, 그러니까 그러면 총 확정 선거인 명부가 있고 거기서 그 제외 투표자를 별도 관리하는 걸 빼고 나면 이제 뭐 국내 선거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관내나 관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전투표소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곳에, 그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선거인, 확정선거인 명부가 기준이겠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관내나 관외로 사전선거를 했다는 사실을 그냥 등재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 선거인수 집계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 전산상으로만 있는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일 선거인수는 이제 그 확정선거인, 국내 확정선거인 중에 관내 사전선거를 빼고, 또 거소 제외부재자 같은 경우도 이미 확정선거일 이전에 신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당일에 가서 이중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당일 선거인수는 원래 있던 확정명부상에서 만들어진 그 선거인수에서 뭐 이 관내 제외 거소, 여기 숫자를 뺀 숫자를 당일 선거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 이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출력하거나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줬다. 투표자에게 건네진 투표용지 수를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우리가 가면 왜 저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절치해서 따로 일련 번호 적힌 숫자를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표용지 교부수는 사실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떼낸 절취한 일련 번호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일련 번호지 숫자가 당일 투표용지 교부수가 되는 거고요. 관내 사전선거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등재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선거인 수가 동일한 거죠. 동일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거소손상이랑 제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 투표용지 교부, 이 교부라는 단어와 의미가 좀 많이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이 거소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일 훨씬 이전에 선관위에서 이 유권자들한테 신고한 사람들한테 투표용지하고 회신용 봉투를 넣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우편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내들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다시 그 해당 시군구 선관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때의 그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낸 우편물을 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아서 보관 중인 우편 봉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표를 해서 보낸 우편 통수가 있을 거고, 그거랑 별도로 실제로 선관위에서 자기네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 통수를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뭐 거소손상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제외 공간에서 훨씬 전에 사전선거를 실시해서 그 실시한 결과를 뭐 행랑인지 하여간 국제우편을 통해서 보내면 그거를 이제 국내 우편망을 통해서 해당 선관위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선관위에서 자기네가 회신 받아서 보관 중인 우편 봉투 수를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투표 수는 이제 뭐 실제로 개표할 때 나온 수인 거죠. 전체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그냥 투표함에 넣어진 상태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표소로 이동하고 하니까 그 개표소에 이동된 투표함을 열었을 때 나온 투표지 수가 투표수인 거고요. 관외 사전하고 거소손상 제외부재자는 우편으로 회신받은 표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에서는 아까 우편 봉투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라면 우편 봉투를 까서 나온 투표지 수가 비로소 이제 투표지 수가 되고 그 표가 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투표지 수가 이제 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각 후보별로 각 정당별로 몇 표가 가고, 그렇게도 분류가 안 되는 거는 무효표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와우, 용어 설명하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제 영상 길다고 뭐라 하시지 말고요. 길면 여러분들이 잘라서 보시면 돼요. 뭐 10분 보다가 좀 다른 게 관심 있으면 다른 거 보시다가 그 내 채널에 가서 보면 이어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 보고서가 다 설명될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약간 계속 설명할 테니까요. 나눠서 보십시오. 뭐 이거 하다가 뭐 실수로 뭐가 동영상이 잘라지건지 하면은 그때는 제가 1, 2부로 나눌 텐데, 자, 우선 그래서 이 결과를 요약을 했습니다. 쫙 된 거를. 그러면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 사이에는 뭔가 규칙이라 그럴까요? 하여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는 같아야 된다. 어떤 숫자는 어떤 숫자보다 절대 많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칙이나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2대 총선에서 이제 나타난 오류를, 입력 또는 집계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제가 전체 뭐 38,000표의 그 38,000개의 개표 상황표에서 골라서 입력한 내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여기에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보시는 방법은
요 비례 선거인수 대 지역구 선거인수 차이 같은 경우는 총 609개 투표소에서 예? 비례 선거인수하고 지역 선거인수가 차이 나는 거를 각 시군구 투표소별로 합산해 보면 711명, 뭐 선거인수니까 명이라고 얘기했죠. 11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뭐 이거는 제가 여기 보고서하고 여기에 첨부 별첨해서 상세 데이터로 있는 거는 엑셀 파일로 해서 두 개를 전부 박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직접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그 세부 분석 결과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개표상황표 상에 나타난 숫자하고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대표적인 게 수원정인 경우죠. 수원정에 2241표랑 또 나머지 3개 지역에서 개표상황표를 수정했는데 수정할 내용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그거를 다 합치면 2245개가 되고요. 방금 비례 선거인데 지역구 선거인도 711표라는 명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그리고 선거인수 대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관외 같은 경우에 뭐 발행과 본인 확인과 발행이 동시에 되니까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합치면 165개 선거구에 240표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편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우편물 배달 통수하고, 아까 보면 이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우편 봉투니까 이게 사실은 배달된 숫자하고 배달했다는 숫자하고 내가 받았다는 숫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관외 비례는 152표, 관외 지역은 156표, 고소선상 비례는 1391표, 고소선상 지역은 1396표.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번 분석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라고 하는 게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의 차이인 겁니다. 이건 당일도 해당이 돼요. 당일도 일련 번호지하고 투표용지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데가 있고, 또 아까 뭐 고소선상이나 제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관에는 선거인수는 같아야 되고, 고소선상이나 제외 같은 경우에는 우편봉투를 까서 나온 우편봉투 수하고 우편봉투를 까서 나온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1273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16,564명, 뭐 4표가 되는데, 이거는요 이제 이게 비례 지역을 전부 통틀어서 계산을 한 거니까, 그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투표수가 대략 5,930만 8천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 16,564를 5,900만 얼마로 나누고 거기에 10만을 곱하면 대략 10만 표를 처리하는 동안에 거의 28장에 가까운 표가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표 중에 27장, 28장이 차이 난다고 하면 대략 지금 선거구 자체가 10만 명에서 투표한 수를 따지면 이제 대략 2,900 얼마인데 투표수 선거구 숫자는 253개니까요. 대략 한 평균적으로 10만 명에서 한 12, 3만 명 사이가 그 한 지역구의 선거구의 투표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투표수에서 28장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제가 뒤져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예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5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도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2016년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걔네들 우편 투표한 숫자가 대략 70만 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우편 투표지에서요, 투표지가 봉함되지 않은 게 몇 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그 원래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5장인데,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표에서 28장의 표가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문명국가가 만든가? 예? 적어도 선거제도라는 게 있는 나라에서 이런 숫자가 있는가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사실 방법도 없고 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28장의 표가 차이가 났다는 게 평균으로. 뭐 그런 겁니다. 어떤 나라는 그 70만 표 중에 5표가 까지도 않았어요. 그냥 봉투가 봉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선거를 할 정도인데, 이게 뭐냐는 얘기죠.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쪽팔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숫자에는요, 요 제가 아래 그 세부 항목에서 설명할 내용 중에 여기 확정 선거인수하고 선거인수 차이 나는 거, 그거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쟤네가 관내 투표 집계를 주소지가 아닌 그 투표소의 기준으로 해버린다고 하는 바람에 뭔가 막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이상해서 하여간 분석은 해놓고, 어쨌든 쟤들 해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뺐고요. 그리고 비례 투표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외 투표 중에 해외 동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해외 동포의 경우를, 그 사람들은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선거권 자체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 그 투표에서 뭐 관내, 관외, 거소선상, 당일, 그 모든 투표에서는 항상 2장이 주고 2장이 교부가 되고 2장을 투표했으니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6,788표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원인을 보면 요 자체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6,788표는 이 안에서 대부분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 오류수에서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이거 괜히 넣어가지고 2만 표 넘는다고 해놓으면, 야 이거 앞에서 다 해놓고 했다고 저놈들이 또 시비를 걸까봐, 그래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제 세부 분석 결과로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개표 상황표의 결과하고 그 개표 상황표의 숫자를 전산상으로 잘못 입력한 예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정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재확인한 유효한 투표수를 전부 무효로 처리해가지고 2241표가 유효표가 무효로 처리된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아시겠지만 실수라고 해서 이게 아예 불송치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수원정. 이렇게 명백하고 또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아니면 감독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내가 잘못 입력했어 라고 진술을 하고 자백을 했는데 그게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불송치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열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전국의 거를 다 합해가지고 이 정도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어찌 대응하려는지 보자 하는, 좀 약올라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어쨌든 개표 상황표를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을 전산상으로 입력하지 않은 요 경우까지 합치면 2245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원정 사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입력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 입력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경기도 선관위, 시도 선관위에서 팩스로 그걸 받아요. 이제 시군구에서 팩스로 받으면 그 개표 상황표하고 전산 입력원이 입력한 숫자를 대조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했다는 게 맞아요. 적어도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 퐁당퐁당 30장 중에 한 장씩만 검사를 했었어도 얘들 69장이 잘못된 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한 거예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고유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마땅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게 제 의견인 거고요. 특히 이 선관 요거에 있어서 지금 당장 저 선관위 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제일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전산 입력을 다르게 하는 경우거든요. 아니 막 개표소마다 한 300~400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개표를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전산 입력하는 사람이 띠디딕 잘못 입력하고 그거를 감독해야 될 도선관위, 시도선관위에서 그걸 담당하는 놈이 그냥 쓱 지나쳐버리면 투표한 사람의 투표권은 물론이고 개표한 사람들이 밤새 개표한 결과도 그걸로 인해서 왜곡되는 그거를 저는 일단 이거는 당장 뭐 부정선거 시비를 지나서 그거를 논의로 하고라도 절차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자, 현재는 그렇잖아요. 선관위원장이 날인하고 공표하는 동시에 이제 그게 정상적인 개표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표 결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원장이 사인하고 공표한 다음에 전산입력원이 실수를 하거나 해서 다른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게 개표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전산입력을 이제 위원장이 날인하기 이전에 전산입력을 먼저 하게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이제 개표 결과표랑 개표 상황표랑 개표 결과 통신망에 그러니까 전산상에 입력된 숫자가 같은지를 대조해서 양쪽에 다 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뭐 전산상으로 뭐 공인인증 번호를 넣는다든지 또 개표 상황표에는 그냥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이나 위원장들은 그 전산상에 입력된 숫자하고 개표 상황표의 숫자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날인 공표하도록 해야 최소한 이런 전산 입력이 다르게 돼서 개표 결과가 왜곡되는 그런 거는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선거 시비를 지나서 하여간 선관위에다가 이거는 시급하게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저보고 하라 그러려나? 다음은 확정선거인수 대 선거인수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총 집계를 한 거에는 빠뜨렸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는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인 명부 확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읍명동별 확정 선거인수가 나오고요. 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또 읍면동별 관내 사전 선거인수하고 당일 선거인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관내 각 동별로 구분된 게 보면 관내 사전 투표 뭐 선거인수 투표수 나오죠. 이 선거인수에 지목해서 보시면 각 동별로 집계되는 거는 관내하고 당일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
거소선상, 관외, 구계부재자 이거는 각 동별로 집계가 되지를 않고요. 그냥 시, 군, 구별로 집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청운 효자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한 거는 이 관외, 거소, 제외 부재자를 빼고 여기 관내하고 당일 투표한 선거인수만 확정 선거인수랑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선거인수 관리가 이제 뭔가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확정 선거인수하고 선거인수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뭐 그동안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동안에 18살이 넘어서 뭐 특구병을 갖거나 하는 거는 확정 선거일 이후에 어떤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냥 기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이놈들이 우리 이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결정적인 그 증거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자, 사전투표 진행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보면 여기에 보면 투표 수만 집계해 놓는 자료에는요. 보세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현황입니다. 이런 숫자가 그 주소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사전투표자 수 현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여기 음성 사람이 서울에 가서 투표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음성표에 포함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음성, 진천, 괴산이 묶였나? 아, 증평이 이렇게 세 군데가 묶였었는데 그럼 음성 사람이 진천에 가서 투표를 하면 진천 투표수로 된다는 거예요. 그 관내사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투표 진행 상황에서 투표인 수를 투표자 수를 집계한 거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다면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보면은요.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얘들이 뭐라고 달아놨냐면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직동의 사람이 사직동 주민이 청운 효자동에 가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면 이 사직동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청운 효자동 선거인수에 관내 사전 선거인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동에 관내 사전 선거를 선거인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몰리는 상황을 저도 이거에 여기 이 문구를 발견하기 전에는 저도 이거 아주 치열하게 봤었습니다. 심지어는 2012년 총선부터 전부 다 집계를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저 문구를 보고는 일단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외 선거인수는 시군구별로 집계되니까 빼고 관내 사전 동별로 집계가 되는 선거인수가 집계되는 관내 사전 선거인수하고 당일 선거인수만을 합쳐서요. 그 숫자를 각 읍면 동별 확정 선거인수랑 비교해 봤더니 그 확정 선거인수를 초과하는 읍면동이 324개 읍면동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초과하는 인원은 총 88,067명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요, 그,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5가지를 요 표에 옮겨놔 봤는데, 요게 용호 3동 같은 경우에는, 예? 1340명이 확정 선거인 수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11,200명인데 요중에 18세 이하를 빼고 나면 1340명이 됐다는 거고요. 개표된 선거인 수, 그러니까 개표 결과로 발표된 선거인 수 중에 관내하고 당일만 합쳐도 13,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구수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2,900명이 확정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이 투표수가 나온 거예요. 선거인 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용호 3동 같은 경우에는 이 남구 내에, 그러니까 관내니까요, 남구 내에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용호 3동에 왕창 와가지고 투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항만이 있는 시설이라서 뭐 일로 출근을 많이 하니까 출근했다가 투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나, 하여간 해명을 받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게 전에 신장동 문제에서인가? 아니죠. 4.15 총선 때 파주시 진동면에서 심지어 민통선 안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 얘들이 얘기한 게 대부분 이런 지역은 직장이나 이런 게 밀집돼 있어서, 예? 거기에 출근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투표소 숫자는 투표소의 선거인 숫자는 늘어나지만 주소지에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장에 출근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1일차의 투표수하고 2일차의 관내 사전 투표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요게 요 5개 동을 비교해 봤거든요. 1일차는 금요일입니다. 2일차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금요일날은 많이 출근을 하니까요,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많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1일차에 관내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 2,900명이다. 아니, 주민이 인구가 11,000명인데 13,000명이 투표했다 그러면은 2,900명 넘어서 뭐 관내까지 따르면 3,000 훨씬 넘는 사람이 여기에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펴보면 1일차 투표한 수가 2,961명이고 2일차에는 오히려 3,436명이에요. 2일차 토요일이면 집에서 있으면서 집 가까이서 투표를 하면 주소지로 집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이런 지역이 대부분 그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선관위에서 개뻥을 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것만 봐도 최소한 요 5개만 비교해 봐도 제일 많이 차이가 난 이 지역에서 금요일날 오히려 적게 하고 토요일날 많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 꽂혔을 당시에 이거 문제 있다 싶어 가지고요, 전국에 전국의 숫자는 물론이고 하여간 2012년 19대 총선에서부터 이 하나 둘 셋 넷 6개의 선거를 다 DB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까 이렇게 해서 합쳐진 게 이번 선거에서는 88,067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사전, 각 동별 관내 당일 사전 선거인 수가 확정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숫자, 그 숫자가 88,000명이었는데 쭉 역대 선거로 보면은요, 2012년에는 사전 선거가 없었으니까 빵입니다. 초과 인원이 없습니다. 근데
사전선거가 실시된 16년 총선서부터 9,800명, 34,000명, 58,000명, 심지어 지난 대선에는 13만 1,000명까지 늘었다가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는 88,06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걸 표로 보면 발생한 읍면동은 보세요. 80, 107, 249, 328.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 읍면동 숫자가 자체가 80개 동에서 107개 동, 240, 328, 314. 발생 동수에서는 여기서 거의 안 줄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총 초과 인원을 합쳐보면 9,800, 34,000, 58,000, 131,000, 88,000. 쭉 발생한 읍면동 수는 거의 계속 늘어나고 정체되는 정도. 총 차이 인원은 대선까지 왕창 높아졌다가 그 폭이 대선에서는 조금 22대 총선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선관위에서는 집계되는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빼놓은 내용이 있네. 안 적었나 이 내용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 내용은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2012년에는 없다가 2016년에는 80군데에서 시작해서 쭉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특이한 게 한 번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두 번은 없다가 2017년에 뭔가 차이가 그런 관내 당일 합친 숫자가 확정선거에서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그 이후 선거에서 쭉 거의 예외 없이 다 발생을 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는 뭐 초롱군 군북면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인구보다 많고 거기에 심지어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아요. 민통선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군 간부들이 그 주변 바깥에 관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당직 근무를 서면서 들어가서 했나? 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아주 규칙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연히 내가 사는 주소지로 집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내만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이거를 관내 사전도 전부 주소지로 집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CCTV로는 증명을 못해요. 왜냐면은 1동에 있는 사람이 2동에 투표를 하고 2동에 있는 사람이 1동에 투표할 수도 있고 그러면 CCTV로 찍으면 1동에서 CCTV로 찍으면 2동에 있던 사람이 2동 주민이 1동에 가서 찍으면 거기는 1동에 가산이 되죠. 집계가 되죠. 그리고 1동에 있는 사람은 2동에 가서 하면 모니터상에는 1동 모니터상에는 숫자가 올라가지만 CCTV에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CCTV를 죽어라고 가리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은가. 투표소 기준으로 이놈들이 집계를 하게 해놨으니 CCTV를 찍으면 CCTV로 찍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 숫자하고 나중에 그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하는 투표자 수를 비교하면 지금 뭐 손으로 계수했건 카메라로 찍었건 다 차이가 나잖아요. 대략 20-30%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하여간 관외, 관내를 일치되게 주소지에 다 집계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을 하면 CCTV 찍는 거는 필요 없게 되죠. 왜냐면 CCTV에 찍힌 숫자가 이 투표소에만 투표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대신 뭐가 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인구수가 읍면동 기준으로 몇백 명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저기 파주시 저기 철원군 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100명 남짓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뭔가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가 다 숫자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100명, 200명 되는 읍면동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누구를 찍었냐가 아니고 사전선거에 참여했습니까? 당일에 참여했습니까를 다 물어서 이 사람들이 그것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언제 했는지는 투표 확인증인가를 발급받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투표했다는 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 숫자가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관내 사전선거인 수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든지 그러면 그건 뭐 빼박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내를 막 흐트러 놓고 투표소지 집계하는 것처럼 해놓고 심지어 있는 CCTV까지 다 떼버리는, 가려버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자료는요, 제가 올려놓을 텐데, 첨부 자료로 해서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차이 나는 선거인수, 확정 선거인수하고 관내 당일 선거인수하고 차이가 나는 제일 차이가 큰 거부터 적은 것까지 쫙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 몇 개죠? 310 뭐 5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그런 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례 선거인수 대 지역구 선거인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뭐 개표 상황표가 아니고요.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요 선거인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요, 선거인수. 그렇죠. 선거인수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예? 당일이든, 관내든. 아까 그, 제외 부재자 같은 경우엔 단기 체류냐, 장기 체류에 따라서 하여간 뭐 나눠진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거는 하여간 다룰 수 있다. 비례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가 있고,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요, 단기 체류자는 뭐 그 지역구 비례를 다 투표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전국을 다 그 비교해 보면 610개 투표소에서 차이 나는 합계가 711명인 겁니다. 비례 선거인수하고 지역구 선거인수. 네? 이게 동시에 선출되니까 항상 뭐 사전선거에서는 본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당일 선거는 선거인수라 그러면 뭐 비례 지역구를 관내 사전선거를 한 사람 수를 빼고 계산했을 때 당일 선거인수가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투표소에. 그래서 요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을 보면 1투표소에는 비례 선거인수는 3,569명인데 지역 선거인수는 3,564명입니다. 이 사람은 비례 선거권만 지어지고 여기는 지역 선거인수만, 지역 선거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이런 표가 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는 보자, 총 선거인수에서 고소선상 국외부재자 차이가 요거밖에 날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하여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첨부 자료에 보면, 지금 저는 여기 그나마 뭐 보고서라고 이렇게 요약만 해서 하는데, 첨부 자료에 보시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장 당일은 그렇다 치고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예? 두 명이 비례대표 선거인수만 비례대표 선거권만 더 갖게 된 사람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 두 명이라는 건데. 그렇고요. 다음에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가 차이 나는 거. 요거는 개표 상황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용지 수를 기표한 겁니다. 이게 그 개표 상황표에 보면 여기도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가 있습니다.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거에는 얘들은 투표수별로 선거인수하고 투표수만 발표를 해서 아예 다 기권 처리를 해버리는데, 여기 개표 상황표를 들여다봐야만 요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거인수 대 투표용지 교부수는 개표 상황표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게 왜 그럼 같아야 되느냐? 관내, 관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확인을 거치고 그러면 바로 선거인수로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잖아요. 두 장을. 그러면 인증받고 투표용지 교부했으니까 적어도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부수가 선거인수보다 적다는 거는 본인 확인만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게 미추홀의 관외사전 연례표를 포함해서 전국 165개 선거구에서 240명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본인 확인만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요, 이 교부수가, 이거는 투표용지 교부수는 이건 우편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거소선상하고 제외는 배달 받아서 받아서 갖고 있는 우편 봉투수라고 했는데, 관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사전선거인수로 등록되는 순간에 투표용지 교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우편 배달 사고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전국에서 투표하니까 관에는 전국에서 해서 자기 주소지로 우편으로 배달이 되니까 뭐 접수를 안 했거나 배달을 안 했거나, 예? 그런 게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비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접수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도착해야 되는 음성 주민이 전국에 가서 투표한 경우에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 우편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배달단 우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국 총수가요, 똑같아요. 우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320만 표를 접수를 했고 배달했다고 집계된 거에도 날짜별로 딱 배달 우체국별로 정리한 거 보면 숫자가 정확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쟤들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우편 등기번호라고 있습니다. 그 등기번호 개수를 제가 다 헤아려 보니까 그것도 이 숫자랑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우체국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적어도 우체국을 조작을 해서 맞춘 게 아니라면 이 실수는 대부분 선관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미추홀 같은 경우에 선거인 수는 12,273명인데 투표용지 교부수는 12,259명이야. 네? 그럼 누군가는 아이가 선거인수로 등록을 하고 아예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요것도 여기 첨부자료에 보시면 교부수 차이 해가지고 선거인수, 교부수 해서 차이가 쫙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래 로 데이터에는
뭐 차이가 안 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에는 차이가 난 지역만 그나마 발췌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 통수 대 투표용지 교부수를 살펴보고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살펴보죠. 이제 관외, 거소, 제외 요거는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외 같은 경우는 우편 회신받았다는 거에 방점을 두지 않고 선거인 수 자체가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순간에 교부가 되니까 그냥 그 숫자가 같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관외 선거인 수로 끌어왔고요. 그리고 시군구별 선거에서 발표한 관외 선거인 수를 그 관외 선거인 수하고 우종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우편 배달 통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달한 우체국이라고 그러면 그 인근 우체국에서 다 배달했을 거 아닙니까? 음성 선관위 그러면 음성 우체국에서 배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배달한 우체국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선관위로 배부를 해서 그거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고소손상 같은 경우는, 고소손상이나 재부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용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달한 숫자랑은 우체국에서 배달한 숫자랑은 상관없이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회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통수라고 했으니까 우체국에서 배달했던 숫자랑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그 우편 통수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비례대표, 뭐 지역구 이렇게 다 나눠서 봐야 될 텐데, 비례대표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면, 자, 전국의 시군구가 253개 시군구입니다. 근데 96곳, 그러면 대략 한 30% 가까이 되지 않나요? 30% 가까운 그 시군구에서 달랐다. 그러니까 교부수하고 우편 배달 통수가 달랐고 그 숫자는 152표이다. 그 중에 78개, 이 96개 중에 78개 선거구에서는 113통이 더 적게 배달되었고 15개 선거구에서는 39통이 더 많이 배달되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예? 뭐 그 상세한 자료는 여기도 뭐 이렇게 엑셀 자료로 다 제가 넣어놨는데, 요 중에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면은요, 경기 파주시 보시면 선거인 수로 등록이 되고 투표용지가 교부된 거는 28,153표입니다. 전국에서. 예? 근데 우편 배달이 된 거는 4표야. 28,149표예요. 그러면 4표가 배달이 안 됐거나 얘들이 집계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더 반대 경우는 더 웃깁니다. 지금 서울 서대문 같은 경우 보세요. 27,507명이 비례 선거인수로 등록이 됐는데, 그리고 투표용지가 교부가 됐는데, 서대문 우체국에서 서대문 선관위로 배달한 우편물 통수는 9통이 더 많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화성시 갑은 5표가 더 많이 우편이 배달이 됐고, 인천 남동은 4표. 그리고 이걸 다 합친 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39통이 더 많이 배달됐던 거예요. 네?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이 배달됐다. 이게 첨부자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배달 통수하고 비례 선거인 수 차이 나오죠. 관외, 비례. 서대문 9표, 경기 파주 4표. 서대문 9표, 경기 파주 4표. 그러니까 배달 통수가 더 많았다는 것도 그렇고 적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여기 우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의 조작이다, 표를 만들어 놓은 거의 조작이다 하는데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하죠. 예? 적게 배달된 거는 그나마 우편사고라고 얘들이 치부를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이 배달된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예? 적어도 이 지금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발표했던 선거인 수하고 투표 수하고의 차이로 해서 기권이 나오는 거는 뭐 애들이 그나마도 규명 안 된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런 거 이제 새로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개발 우편 배달 통수하고 교부된 숫자하고 다른 게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도 뭐 숫자만 아마 비례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장이 동시에 우편 봉투에 넣어져서 움직이니까. 여기도 보면 94개소에서 156표이고 덜 배달된 게 73개 선거구에서 107통, 더 많이 배달된 게 이 21개 선거구에 49통. 뭐 대략 경기 파주도 그렇고 소대문도 그렇고. 설명은 뭐 비례대표랑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정사법원에서 제출했다는 게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하면서 진행하면서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제 뭐 사실조회 선거에서 등기번호,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선거 우편물로 해서 뭐 배달된 모든 등기번호,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우체국별로 몇 장인지.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애들이 집계가 안 됐더라고요. 총수는 맞는데 이 접수한 우체국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우체국을 저희들이 잘못 기재해가지고 그 집계가 안 되는데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왜냐면은 수취인 혼합으로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영월 우체국에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접수된 우편물이 영월읍에서 왔는지 뭐 상동읍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건 의미 없는데 아무튼 총수에서는 같고 접수된 우편물하고 배달된 총수가 같고요. 그리고 등기번호 개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등기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선관위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소선상을 보시죠.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는 요거에서 별도로 야 이게 뭔가 조작의 찌꺼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거소선상 같은 경우에요. 253개 시군구에서 173개면 거의 한 7, 80% 되지 않습니까? 77에 49, 7, 24, 70% 정도 되네요. 그런 시군구에서 차이가 났고요. 1391표나 차이가 납니다. 대략 여기 거소선상 투표가 전국으로 따지면 한 8만 명 정도 됐나 그래요. 우편통수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 중에 170개 선거구는요. 173개 중에 170개 선거구에서는 우체국에서 배달하지도 않은 게 선관위에서는 받았다고, 해심 받았다고 투표용지 교부수로 집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소선상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규칙에 따라서 기권으로 다 처리했다고 하고 교부수에는 집계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 차이가 많은 데만 추려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니 배달 통수가 500표 이짝저짝인데 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60표가 차이가 나요. 우체국에서 배달했다고 하는 우편물 통수는 441표인데 한 통인데 우체국에서 자기네가 회신 받아서 우편 봉투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수는 551표예요. 그러면 60표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예? 남구는 57표 어디서 났냐는 얘기예요. 우체국에서 배달한 우편물은 391표인데 448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저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혼동이 생기지 않았냐고 하면 이게 덜 가고 더 간 데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1390표가 1391표가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요 세 곳 김제, 고성, 금천은 배달된 거는 369통인데 한 표씩 한 통씩이 또 없어졌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달됐고 적게 배달됐게 한 게 전국적으로 합쳐보면 다 뭐 0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말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60표가 배달하지도 않은 표가 교부수라고 버젓이 집계가 돼 있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만 표) 정도 되는데 1,400표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그럼 한 이게 1점 몇 프로예요. 10만 표당으로 하면은 150표가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첨부 자료에 넣어놨고요. 거소 비례 여기 쭉 해운대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순으로 쫙 해놨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도 뭐 숫자는 살짝 차이가 나지만 고소선상이니까 고소선상 지역구로만 보면 뭐 아까랑 똑같죠. 이유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 통이 항상 두 장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다면 차이 나는 것도 정확하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같네요. 44, 42까지. 근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떤 데는 지역구만 배달해야 되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 기왕 내친 걸으면 1시간 넘었는데 그냥 계속 가시죠. 제외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특이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는 개표 상황표에 투표지 교부수를 찾아야 되는데 6개 시군구가 제가 받지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247개만 대상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조금 전에 고소선상에서는 뭐 8만 표에서 1300 몇 표가 차이가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하게 일치하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예? 적어도 고소선상에서 저 정도로 막 차이가 나는데 8만 표 중에 1380 몇 표였나요? 그러니까 1300 거의 1400통이 차이가 났는데 제외부재자는 그 대상 인원도 9만 명이 넘고요. 9만 84통이니까. 근데 그 우편 통수도 더 많고 배달 과정이 최소한 한 번을 더 거치잖아요. 왜냐하면 제외 공간에서 항공 우편을 통해서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인천터미널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인천터미널에서 쫙 국내로 배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경로도 더 한 단계라도 더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배송이 되고 이게 뭐 전체가 일치했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9184통이 전국적으로 일치해요. 보시면 0이에요. 0. 소팅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시군구가 다 일치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고요? 아니 당장 저기 앞에 저 거수선상이랑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요, 범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살인해 놓고 그 안에 자기가 닿았던 지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문 넘어는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피해자의 지문까지도 싹 지워버린 그런 상황이랑 비교하는 건 무리일까요? 아무튼 너무 완벽해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는요, 이게 모든 선거에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투표에서, 모든 투표, 모든 선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당일 투표는 어떤 걸 대조하냐면 우리가 저기 날인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면 그거를 그 관리관인가 약간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1년 번호지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러면 그거를 따로 떼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합쳐진 게 100장, 나중에 개표해서 나온 투표수가 100장.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게 무효되는 거 아닌가도 생각했는데 무효는 아니에요.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3천막 몇 표 이렇게 나와요. 자, 관내 사전 투표에는요, 뭐 설명했지만 지금 교부수는 선거인 수랑 같고 그건 또 투표수랑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투표수는 투표함을 바로 열면 나오는 게 투표지 수이고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온 게 또 통에 담겨 있으니까 통을 쏟아서 그 우편 봉투를 또 다 까봐야 까서 나온 투표지수가 투표지수예요. 투표수를 이제 투표지수. 네? 나온 투표지수가 관외 사전 투표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소선상 같은 경우도 우편물을 다 개봉해서 나온 투표지수가 투표수. 예? 교부수는 봉투수. 그러니까 봉투수하고 투표수하고 까서 나온 투표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재외투표하고 거소선상은. 이제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에서는 아까 6개 안산 상록구다 포함해서 6개 그 비례선거구하고 또 비례선거 개표상황표하고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 개표상황표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뺀 전국의 모든 개표상황표를 다 뒤져서요. 그 중에 여기가 0이 아닌 거. 에? 지금 여기 김포시 고천읍 같은 경우에도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차이가 나니까 1이라고 적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쭉 봐서 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만 전국 거를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9,000장을 다 입력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 봤습니다. 일단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에 1이라고 0이 아닌 숫자로 표시되는 거를 다 지금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요, 뭐 몇 개 시군구냐를 따지기도 전에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가 같은 선거구, 같은 시군구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에. 경남 의령군. 예, 같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는 의령군 안에 있는 면, 또 투표소 이게 뭐 수십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각각 거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경남 의령군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차이 나는 게 한 개 읍면동 내지 투표소라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은요, 이 투표소가 전국의 그 투표소가 관내는 읍면동 수니까 이게 3,500 몇 개가 될 거고요. 관외는 253개가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당일 그 1투표소, 2투표소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그 숫자를 합친 게 14,259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5,442개 투표소에서 차이가 났어요. 거의 40%에 가까이. 38%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5,442개 투표소에서. 그래서 그
차이 난 숫자를 총 더해보면 1273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 처음에 요약회사 했을 때처럼 그때는 전체를 합친 거를 10만 명당으로 표시해 봤는데 여기에 비례하고 지역구를 합친 5,930만 표가 대략 그 투표자 수죠. 유권자 수가 아니고. 그걸 나누어 보면은요. 이제 총 비례 지역을 다 합쳐보면 10만 표당 한 17.3표가 하여간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오류가 생겼거나 실수를 했거나 하여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65개에서는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어떻게 투표수가 더 나오는 얘기죠. 예? 아까 뭐 관내에서도 그런 경우는 봤지만 그냥 단순히 투표수하고 투표지 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만을 비교했을 때 더 나온 지역이 70표가 더 나왔다. 65개 지역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낌상의 느낌으로 발견해냈던 게 요 앞에 바로 별도의 영상으로 했었는데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사이에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했던 기준으로 해서 10만 표당 어떻게 차이가 났냐를 따져보면 비례대표 선거는 12.0표예요. 10만 표당.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22.6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만 표당.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용지 훨씬 더 길고 대부분 12시 넘어 아주 심야의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네? 그러면 당연히 비례대표가 더 길고 더 늦게 하니까 더 뭔가 착오가 생기거나 오류가 많이 생겨야 될 텐데 거의 배 정도 지역구에서 오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유일한 차이가 뭐냐? 지역구는 기계로 개표를 했고 비례대표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최소한 쟤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개표기가 절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개표기 이게 왜 발생했겠냐 그러면 순수하게 개표기에서 그냥 오류라고 발생하면 쟤들 납품 조건이 0.1%라고 했으니까 0.1%에서 요정 차이가 낸다는 건 모르지만 예? 아무튼 손으로만 한 더 긴 투표용지보다 오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높다고 하는 거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이게 개표기 조작은 그냥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걸 실물 투표지하고 뭔가 단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작업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한데 절반이죠. 대선에서는 뭐 비례 지역 안 나눠지니까. 그래서 20대 대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된 선거에서 이 똑같은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10만 표당 6.3표가 차이가 나요. 뭐 단 두 개만을 가지고 확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직전 선거에 비해서 6.3표인데 10만 표당 6.3표 있는데 10만 표당 17.3표로 늘었다? 예?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수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안 취하고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그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얘들이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명확하게 찾아내서 아니 당일날 이루어진 이 일련 번호지하고 투표지하고 차이 나는 것도 규명을 못하는 선거가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럼 왜 띄어요? 뭐하러 띄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연수 3동, 아니, 연수 3동 관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모아놨는데, 연수 3동 관내 지역구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 교부수는 96표인데 투표수가 98표야. 연남동도 69표인데 71표. 이건 뭐 관내니까 다 그렇다 치고. 제외 투표 볼까요? 여기는 투표용지 교부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편 봉투수라고 그랬잖아요. 우편 봉투수를 225통을 깠는데 226통이 나왔다는 거야. 226표의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청도군 강문명 투표소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일이잖아요. 당일이면 1년 번호로 절취해서 따로 갖고 있던 숫자가 591개인데 투표수 나오는 게 592개야. 2장이야. 그리고 590장 그거는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야 너 요거 떼가지고 잘 갖고 있어. 나중에 헤아려봐. 한 놈한테는 또 투표용지를 주고 너 이거 590표 잘 갖고 있다 헤아려봐.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거란 얘기예요. 네? 관외 거소손상. 이거 여기 안산시 다 넣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례는요. 어쨌든 326통을 깠는데 316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거소손상이니까 회신받은 우편 봉투 수가 326표라고 얘들은 얘기하는 거고 6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까봤더니 316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투표지가 이게 그러면 이게 뭔 의미냐? 최소한 이 안에 안산시 단원구의 고소손상이라고 도착한 비례투표 우편물 중에는 비례투표용지가 10개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에? 아까 여기 부산진구 제외 같은 경우는 봉투를 깠는데 한 표가 더 나왔다는 뜻인 거고 에? 여기는 무려 10표가 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중동 원미구 당일도 보세요. 아까 여기 어디에 차이 났던 거랑 에? 당일 강북면 투표소 얘기했던 거 여기는 한 표지만 여기는 5개나 돼요. 교부수 그러니까 내가 절취해서 갖고 있던 1년 번호지가 1831개인데 투표용지는 1826표예요. 5표는 어디 갔냐는 얘기야. 예? 당일 지역 투표면은요 그 지역에서 투표해가지고 그날 옮긴 거라고요. 근데 절취해서 따로 갖고 있던 거는 31표인데 투표수는 26표밖에 안 나왔다? 투표용지 수는? 이거 무지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기는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나마 이게 오버되는 경우는 얘들이 뭐 해명 불가, 뭐 원인 파악 불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해명이 나왔고요. 이렇게 더 적게 나온 거, 예? 그러니까 교부수에 비해서 투표수가 적은 거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표를 쓱싹하고 갔다는 식으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참관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투표하러 가서 봐도 그렇잖아요. 기표소 안에는 못 들여다보지만 이 사람 동선을 따라서 저 사람이 기표해서 통에 정상적으로 넣는지를 다 참관인들이 보고 앉았습니다. 쭉 둘러서.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 상황에서 이걸 어디다 써먹겠다고 그걸 세비 갑니까? 에? 표를 말아 가져가요. 괜히 가져갔다가 나중에 들통나면은 경이나 칠 일인데 그리고 시도도 아예 안 할 거고 그리고 시도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 왜 그거 그냥 안 넣고 가져갑니까? 라고 제지를 받을 거니까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얘들이 숫자가 더 적은 거에 대해서는 다 유권자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감시하라고 참관인도 두고 개표 사무원들을 그렇게 투표 개표 사무원들을 몇백만 명씩 투입해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이 아주 지들이 잘못 없대는 것처럼 유권자가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거, 주머니에 넣은 건 모르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니네가 잘 관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감시 감독하거나 적발하지 못해낸 것도 사실은 니들이 직무를 유기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표가 차이 나는 숫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갖고 가서 물겠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냐는 얘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 숫자는 별첨 자료에 교부 투표지요 시트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뭐 5,400개나 되니까 해당되는 투표소가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비례 투표수 대 지역구 투표수. 요거는 제가 총량 집계에는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뭐 투표수 교부수 차이, 선거인수 교부수 차이 뭐 여기서 이미 다 대부분 설명이 됐었으니까. 근데 요거는 하여간 최종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제외 동포를 빼놓고 나면 비례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용지를 동시에 받아서 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개표는 뭐 나누어서 되지만 하여간 그걸 집계했을 때는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다른 선거구가요. 4,386개 선거구에서 6,788표 차이가 확인됐다. 여기 투표소겠네. 그래서 투표소가 아까 14,500개 몇 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되는 그 투표소에서 예? 비례 투표수하고 지역 투표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앞에 예? 뭐 교부 과정이든 선거인수 등록 과정이든 거기서 다 차이가 누적된 거니까 이건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죠. 그냥 뭐 편지 형식 없이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느낌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질자질하게 먼지처럼 존재하는 부실의 증거를 모아서 덩어리로 제시하면 보다 쉽게, 그러니까 저 뭐 대수의 법칙 이라는 것보다 보다 쉽게 부실의 탈을 쓴 부정선거의 껍질을 일부라도 벗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제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뭐 사실은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에 쭉 이제 그냥 뚝뚝뚝 나눠져 있던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서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었고 거기에 뭐 하다 보니까 고소손상 같은 경우에는 고소손상이나 제외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발표하지 않은 그 교부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넣어서 종합해서 본 건데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이런 게 발견돼서 저는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언급됐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10만 표를 처리하는 동안에 거의 28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제 집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확정, 선거인수, 투표수, 교부수 뭐 이거를 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명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10만 표를 처리하는데 27표씩 막 뭐가 이건 뭐 누가 당락의 결정이 아니고요 표 자체의 숫자가 막 없어지고 더 생기고 그런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도 제가 뭐 저 고발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저 불송지휘소에도 보니까 선관위 인원이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부정 채용으로 채용된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리 감독이에요. 실제로 선거 사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교직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을 차출한다 그러나 뭐 위촉한다 그러나 예?
파견 받아서 실무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실무를 한 사람 책임은 파견 받아서 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지네는 관리 감독 책임이었는데 그걸 내가 좀 워낙 바빠서 소홀히 했다. 그걸로 다 면죄부를 받고 지나가잖아. 그럴 것 같으면 선관위를 해체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선관위를 해체하고 차라리 행정안전부, 뭐 제일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감독, 실무, 관리를 다 책임지고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익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강력한 처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견책 정도라도 아주 작게라도 징계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징계를 주고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인사상으로 향후에도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어쨌든 집중해서 선거 관리에 임할 거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견한 거는 이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차이에서 기계로 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비례대표에서는 12.0표인데 수개표한 비례대표에서는 10만 표당 12.0표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개표기를 이용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10만 표당 22.6표가 차이가 나거나 오류가 있었다. 여기서는 개표기가 정확하지 않다. 최소한 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그게 너네가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조작이 된 것이다. 예? 조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 그래서 개표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이것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통령 선거 자료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10만 표당 6.3표가 발생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7.3표. 이건 전체 수가 아니고 이제 투표수하고 용지 교부수하고의 차이만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0만 표당 6.3표가 발생했다는 거,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료를 그때 진작 파악을 해서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입력 잘못한다만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4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징계가 들어가거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야 이거 가서 괜히 파견 가가지고 뭐 설렁설렁 했다가는 야 삽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겠죠. 그죠? 설사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거는 전체로 다 했을 때 아까 27몇 표였나요? 네? 27.9표? 거의 28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요. 이런 게 뭐 절취수하고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고 이러는 것도 차이가 나면 아주 치열하게 그거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안 했단 얘기예요. 차이가 나? 그러면 마이너스로 써.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이제 부실을 가장해서 면죄부를 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부실해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얘들이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뒤에 숨어서 아주 거악을 저지르는 세력들은 진짜 어떻게든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전체 관통에서 이제 제가 각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부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개표기, 뭐 투표지 분류기, 인쇄날인, 이게 첨단 IT 기술이 선거 조작에 악용됐다는 사실이고, 또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개표기, 이것도 나름 뭐 막 OCR 기능이니 뭐니 뭐 다 동원된
종합 뭐 기술인이 어쩌니 지들이 뻥을 치지만 뭐 있겠습니까? 예? 그냥 이거저거 짜집게 해가지고 1080만 원이나 주고 그거 만들어 그러면 나라도 만들겠다. 그리고 인쇄날인 같은 경우도 예? 이게 통신이 안 되고 예? 뭐런 이런 IT 기술을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천상 다 도장으로 찍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옛날에 진짜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얘기할 때는 그나마 이 사람들은 표를 한 표를 더 달라고 한 부정선거니까 그랬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계산하고 주판으로 계산하고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서 저런 차이가 났을까요? 예? 28표라는 차이가 났을까? 10만 표당? 차이가 설사 나더라도 다 찾아가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도 할 수 있고 했을 텐데 이게 IT 기술이 예? 그리고 이 IT 기술 자체도요.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활용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정확하게. 예? 뭐 개표기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나오겠지만 그것도 총수에서는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T 기술이 정확하게 활용이 됐다면 진짜 활용이 됐다면 이런 차이 자체가 아예 발생이 안 됐을 덜 됐을 것이고 예? 발생되더라도 그 원인을 찾기가 수월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새끼들이 IT 기술을요. 그 안에 막 숫자 사놓고 막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어설프게 조작 명령을 넣어놓고는 그 조작을 막 기계에서 하게 해놓고 나니까 단수 처리니 뭐 그 기계에서 처리하는 속도로 사람들이 다 따라가 줘야죠. 뭐 표를 끄집어 넣는다든지 예? 통으로 넣는다든지 뭐 예? 1번 2번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실물에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실물에서 따라가 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고 막 내뱉는 그 똥덩어리들을 이제 우리는 해명하라고 막 주장을 하면 뭐 해명 불가, 원인 파악 불가, 뭐 에? 이게 결국에는 지들이 자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실했다는 거를 그 자백하면서도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게 지금의 선관위인 거고 그런 얘들에 대해서 그래? 에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너 고의로 그런 거 아니면 인정. 불송치, 각하, 무혐의. 에?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각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제 마지막 바람은 이겁니다. 하여간 뭐 지금 설명하는 데만 제가 1시간이 걸렸는데 하여간 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 또 한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까지 어쨌든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으니까 이걸 볼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읽어줘서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뭐 논문이란 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다 보니까 책은 몇 권 썼어도 근데 뭐 이게 약간 거칩니다. 뭐 형식도 막 엉망이고 근데 그렇지만은 이 글이 이제 공명선거를 열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 희망들이 지금 자꾸 사그려 가는 것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또 다시 불을 지펴서 모이면 공정하고 희망찬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조그만 파장의 진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제 자료를 누군가 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뭐 고소고발을 하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에 이게 참고자료로 들어가던 그런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걸로 배심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100분 넘어가면 이거 미친 짓 아닌가요? 아무튼 100분 가까이 돼 갑니다.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자료가 널리 퍼져서 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겠시리.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은 여러분들이 길다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요걸 타픽별로 잘라서 여러분들 채널에 올리는 거 제가 전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 화면을 캡처해서 어디에 퍼나르든 영상을 대신 뭐 저를 공격하는 정도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전혀 문제 삼을 생각이 없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보고서랑 또 이 보고서에 사용된 그 별첨 자료를 그 같이 올려놓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혹시 제가 또 실수로 잘못 적은 게 없는지 보시고 궁금한 내용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